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산업이고요. 애경산업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산업은 AK홀딩스 주요 종속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고, 그러면 이 흑자 전환을 위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반등 키로 어떤 기업이 도움을 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K홀딩스에 대한 지배 구조를 보게 된다면 AK홀딩스는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60%, 애경산업에 대해선 45%, 제주항공에 대해선 50%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K홀딩스 연결 실적에서 주 종속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애경케미칼과 제주항공과 애경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AK홀딩스가 이렇게 흑자로 마련될 수 있는 1등 공시는 일단 제주항공이 있다라는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런 1,700억대의 적자를 내기도 했지만 엔데믹 전환 후 어떤 해외여행의 정상화로 이번 흑자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못지않게 애경산업도 기존 캐시카우 역할을 똑똑히 했다라는 거겠죠. 그럼 애경산업은 어떻게 실적이 개선됐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주력 제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 제품이 색조화자품이 있죠. 그리고 애경산업에 대한 대표 브랜드는 AG20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도 66%가 해외 수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게 이번에는 해외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잘 풀리게 되면서 AK홀딩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마련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긴 했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기업 중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 색조화장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코로나 직후 매출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는 피부에 대한 많은 트러블이 나가지고 어떤 색조에 대한 부분보다는 피부 관리에 대한 니즈가 높게 돼가지고 아모레나 LG 생건에 대한 기초 케어 제품들이 잘 팔렸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색조 시장이 많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피부에 대한 트러블이 나다 보니까 색조 화장에 대한 제품 소요가 줄게 되면서 이런 코로나 시대 때는 애경산업에 대한 실적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엔데믹으로 전환 후에는 이런 글로벌 색조 시장이 조금 살아나게 되면서 애경산업에 대한 실적도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과거에 대한 수준만큼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최근 애경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 이런 이제 직전 사업년도보다 22년도 직전 사업년도보다 23년도 당해 사업년도 매출액이 9.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8.7%가 늘어나게 되면서 AK홀딩스의 기존 캐시카우 역할을 독특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을 보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한 이익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애경산업은 기존의 색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향이 강했는데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엔데믹이 찾아왔고 마스크가 벗자마자 이런 색조 화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수혜를 입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경섬에 대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애경산업이 이런 실적을 24년도에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경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산업에 대한 주가를 주봉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저점인 만원 부근을 찍고 다시 반등이 와줬지만은 이런 26,000원에서 27,000원 부근은 여기 매물대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근을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현재 16,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평선들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단기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향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평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횡보할 수도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봉상 이렇게 급등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너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봉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일봉에서 상을 보게 된다면 고점인 27,000원 부근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16,000원 부근까지 빠졌고 그 상황에서 이평선들에 대한 배열을 봤었을 때 120평선과 60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고 또 단기 평선들도 현재 모여있긴 하지만 캔들이 5평선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 단기 평선들도 이렇게 하방으로 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완전 역별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조금 하락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날봉에서도 이런 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6,000원 구간이 날봉에서 약간 바닥 부근으로 단기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바닥을 만들고 60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소폭 반등하게 되면은 이런 2만 원 부근이나 19,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바닥을 제대로 다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16,000원 부근에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14,000원 부근에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조금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경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